첫 해에 연봉이 1억, 네 번째 해 6억. 팩트예요. 네. 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판돈 아니에요? 굉장히 저를 멸시하는 눈빛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 진짜 개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진짜 개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22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테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언니 유수진입니다. 직업은 자산관리사입니다. 원래 2005년에 삼성생명에 입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2005년 1월에 입사했습니다. 1월에. 근데 제가 알기로 첫 해에 연봉이 1억, 두 번째 해 2억 3천, 세 번째 해 4억 7천, 네 번째 해 6억. 이거 팩트예요. 아마 둘째가 2억 7천이었을 거고요. 네. 셋째가 4억 3천이고 넷째가 6억이었을 겁니다. 아, 이게 팩트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입사 4년 만에 6억이라는 연봉을 볼 수 있는 자산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미모? 재밌어? 제가 고객이 99%가 여성이라 아름다운 아. 미모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의미 없고. 제가 이 자산관리사를 하기 전에 마케팅 그 일을 했었거든요. 아. 마케팅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라 이 세일즈를 시작을 할 때 왜 마케팅적으로 고민을 안 하지? 왜 회사에서 알려준 대로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분석을 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이미지, 그리고 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러면 나는 어떤 컨셉으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켓에 잘 먹히겠구나.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는 뭐지? 나는 보험사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상품을 그럼 팔아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분석. 그럼 어떤 컨셉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스토리로 어떤 대상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마케팅 공부를 네.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브랜딩이 되어야지만 세일즈를 잘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자산관리사를 하면 좀 좋을까요? 자산관리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첫 번째 조건은 사실은 인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되려고 어떤 상품을 하나 권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나죠. 바로 나죠. 바로 나고 바로 나죠. 당장 속일 수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소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분이 큰 병에 걸렸을 때나 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사망을 하셔서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이 가정이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내가 보호를 하겠다라는 사명감도 좋고, 네. 내 고객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사람이 돈으로부터 힘들지 않게 지키고 싶다라는 자산관리사로서의 사명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타적인 마음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기적이고 좀 나만 생각해서 내가 좋으려고 이 사람한테 어떤 물건 하나 팔듯이 하는 이런 성향들이시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로 성공하실 수도 없고 오래 이 일을 잘 하실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인 사람이 필요한 순간과 필요하지 않은 순간 언제나 같은 태도를 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저 사람의 성향과 전혀 이 상품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을 속이면서 이거를 세일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14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사 보험 설계사는 명확하게 뭐가 다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하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요, 전부 다 보험 설계사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일하는 컨셉이 보장 분석을 주로 해서 보험 판매를 주로 하느냐, 아니면 종합 자산 관리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20, 30대 직장인 여성들의 재테크를 케어하고 싶었기 때문에 종합 자산 관리,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 자금은 어떻게 모으고 종잣돈은 어떻게 만드시고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부동산도 뭐 어떤 형태가 있고 내 고객은 그러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파이낸셜 플래닝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보험 설계사, 보장 분석 전문가보다는 자산관리사로 저를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럼 네.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에 좀 장단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다른 이제 직업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불려드릴 수 있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래서 네.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단점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자산관리사가 얼만큼 공부가 되어 있고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내 고객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사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평생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치실 수 있어요. 힘든 직업이에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어? 그러면 좀 이제 편안하게 이제는 좀 슬렁슬렁 해도 되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지금만 해도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 고객의 잔고가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트럼프 다큐도 봐요. 도대체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뉴스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 그럼 시진핑은 어떤 사람인가? 중국의 그럼 역사는 어떻게 됐지? 그럼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세계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객의 돈인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티가 날 것이고 네, 고객은 네, 바로 네, 거기서 철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이 떠나가시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네. 내가 싫어서 떠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남의 돈을 손해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프레셔가 대단히 큰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자산관리사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심장이 커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심장은 커야 되고요,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피가 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직업입니다. 뭐 자주 하시는 멘트예요? 뭐 그냥 뭔가 카피처럼 나왔다가 하는 원래 누나가 말을 잘하잖아. 아 그렇죠. 그 직접 관리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네. 정말 자산이 많았던 분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있나요? 딱 한 분의 부자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산이 2천억이 넘으시는 분이세요. 오. 토끼띠야. 몇 살인 거죠? 나보다 13살 많으신 거지. 토끼띠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재벌 토끼라고 불러요. 저의 부자 멘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보통 부자들을 만나 뵈면 당신들의 어떤 그런 무용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를 이렇게 일궜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살으란 말이야 막 이런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담 막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 재벌 토끼는 되게 특이한 게 본인이 부자가 되는 노하우, 내가 돈을 불리는 노하우를 정형화시켜서 그걸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보통은 노하우가 있어도 이거를 정형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은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뭘 공부했고 어떤 공부들이 어떤 데에 도움을 줬고 그래서 너도 이런 공부를 해라고 저한테 숙제를 계속 내주시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너무 속물적이지 몰라도 일단 2천억 멘토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분 옆에 서 있으면 그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배워요. 나 진짜 일화를 하나 얘기해줄까?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5명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냉면집이 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기억났어요. 기억났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야. 발렛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렛 하시는 분이 돌아가라고 자리 없다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죠.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내가 정말 냉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근처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 찾아보잖아요. 맞아. 근데 그 재벌 토끼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명! 우리 5명! 아, 그러니까 발렛 아저씨 어떻게 하신 줄 알아? 들어오라. 이해가 안 갔어요. 뭐지 이게? 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벌 토끼가 탁 차에서 내리시더니 봤지? 5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한두 사람 타고 온 차 받아봐야 매출 얼마 안 돼. 근데 우린 그러니까. 5명이잖아. 그럼 5명이서 냉면만 먹겠어? 수육도 시켜 먹겠지? 그쵸. 우리가 훨씬 매출을 많이 내줄 수 있잖아.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발렛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아들은 거죠. 그 입장이시니까 알아들으신 거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랑 머릿속의 회로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사실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누구 한 사람한테 자산관리 절대로 안 맡기십니다. 세금 줄일 때 회계사 쓰시고, 뭐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증권회사에 한 3명 정도한테 브리핑을 받으시고 크로스 체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시지, 한 사람이 그분의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은 진짜 많잖아요. 네네. 왜 다들 실패를 할까요? 재테크는 결국요, 머니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게임의 룰을 모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예적금만 열심히 하면은 사실 재테크에 실패하는 경우는 그냥 지출 컨트롤이 안 돼서 예적금조차 못 하시는 거고, 투자를 하는, 돈을 불리는 이제 재테크에서 실패를 하시는 요인들은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머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요. 근데 머니 게임을 하시면서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게임을 이기려면 룰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부루마블에서 1등 하려면 룰을 아셔야 되는데 룰은 하나도 몰라. 근데 남들이 부루마블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들어가시는 것과 똑같으신 거죠. 그래서 게임의 룰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게임의 룰은 무엇인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룰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까지 공부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부모님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적금만 넣으셔도 3년이면 따블 났던 시대거든요. 70년대 막 80년대 금리가 20 몇 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막 S생명, 백수보험 이런 거 25%씩 주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 가서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거기는 아직까지 적금도 거의 안 해. 열심히 일만 하면 버는 돈이 빡빡 늘어나서 그냥 모으기만 해도 되는 그런 나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 경제 환경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부모님들이 생활하셨던 프레임으로 우리도 지금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를 바꾸시지 않으면 투자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드십니다. 아까 머니게임 얘기하셔서 그냥 농담 말하는 건데, 머니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돈 아니에요? 굉장히 잘 멸시하는 눈빛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 네, 아니 이거는 네. 도박 못하는 사람들이 판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그냥 물론 판돈도 기본적인 판돈이 있어야 게임을 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정말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판돈이 그 의미야. 주식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쌀 때 더 사야 되시잖아요. 네. 그럼 돈이 있어야 더 사니까. 아니, 저는 뭐 그냥 농담을 드린 말인데, 뭔가 진짜 사람을 아주 진짜 개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진짜 개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아니야. 상처받았어. 아니 근데 네. 도박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놀래서 쳐다본 거지 무시하는 네. 거 아닙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네. 일단 재테크로 하면 사실 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가 몇 억이 모이고 몇 천만 원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쪽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연봉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당연합니다.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이 연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영원서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셔서 한 1억 원까지 가실 때까지는요, 무조건 아껴서 확정 수익 내시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요, 생활비를. 근데 카드 지출 3달치를 쭉 뽑아보니까 내가 생각 없이 너무 커피숍에 가가지고 라떼랑 케이랑 너무 많이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주일에 매일매일 가는 거 한 3번만 줄여보자, 2번만 줄여보자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7,000원씩 아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이게 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정 수익으로 몇 프로죠? 24%. 24%죠. 1년이면 1,200 내가 쓰는 돈이, 그러면 아끼는 돈이 20이면 2,400이죠. 네. 그럼 확정 수익으로 20%죠. 맞는 것 같아요. 수치 들어온 순간 네.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러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20%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지출 컨트롤이 가장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올랐어요. 그래서 급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나 10만 원씩 더 저축 가능한 금액이 생긴 거고 수익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도 10% 확정 수익이죠. 내가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 확정 수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더 벌고 요게 사실은 1억까지 가시는데 가장 크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익이 되실 겁니다. 근데 1억을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예적금과 아끼고 덜 쓰는 거, 뭐 좀 연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더디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부터 내가 10억을 가는 길은 투자가 꼭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익히시고 그 게임의 룰에 따라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나의 베이직한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돈이 무엇인가 공부하셔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혈관을 도는 피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는 돈이 최초의 돈은 무엇이었지? 언제부터 금이 돈이었지? 그럼 언제부터 금이 아니라 달러로 종이돈으로 넘어왔지? 그럼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지? 왜 오일은 달러로만 살 수 있지? 미국이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지? 이런 공부들을 쭉 역사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의 역사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큰 축인 채권의 역사 그리고 주식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는 채권 정도는 이해해.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 내가 P2P 정도까지는 이해해. 그러면 P2P 투자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단계별로 내가 어떤 개념을 잡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어. 나 투자해서 이걸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소액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 금액을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계속 이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노하우가 꾸준히 쌓여서 갑옷 같은 내공이 생기면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 주셔야 돼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자산관리사 루비스톤 유수진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